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시즌. 구세군 자선 남비도 흰 눈도 낯설어진 지금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송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정말 궁금합니다. 영국의 찰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는 유령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착한 유령이었죠.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 앞에서 처음에는 두렵고 소름이 돋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 스크루지는 커다란 칠면조를 밥크레치에게 배달합니다. 스크루지가 유령을 보게 된 이유가 조카의 케아란 저녁 식사 초대에 가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였었을까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쑥스러워 미뤄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용기를 내어보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책 한 권의 여유, 쉼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은 말리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크루지는 말리가 죽었다는 통지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뭔가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말리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 알고 있다마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해왔었다. 스크루지는 유일하게 말리를 돌봤던 사람이고 말리가 죽었을 때 그의 단 한 명의 친구로서 유일하게 슬퍼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스크루지도 그의 죽음에 대해 특별히 마음 상해하지도 않은 채 탁월한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가능한 한 값싼 비용으로 치러댔다. 말리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겠다. 말리가 죽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에는 전혀 특별할 게 없을 것이다. 스크루지는 절대 말리 영감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았다. 스크루지와 말리란 간판은 수년간 그들의 사무실 무늬에 걸려 있었다. 그들의 회사는 스크루지와 말리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가끔씩 처음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보고 스크루지라고 부르고 때로는 말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어느 쪽이든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상사로 모시고 일하기에는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박봉에다가 장시간에 걸쳐 일해야만 했다. 스크루지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가 친절 혹은 상냥하다거나 관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것 때문에 그의 눈은 충혈됐고 그의 얇은 입술은 시퍼랬다. 어디든지 그가 가는 곳은 항상 살벌한 것 같았다. 매일 그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크리스마스 때조차도 말이다. 밖이 덥건 춥건 이것은 스크루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떠한 따스함도 그를 녹일 수 없었고 어떠한 추운 날씨도 그를 식혀줄 수는 없었다. 아무도 길가에서 그를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스크루지 씨 안녕하세요. 언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하고 묻는 법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에게 시간을 묻는 법이 없었으며 그에게는 길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장님의 개들까지도 그를 보면 자신의 주인을 가게나 집 쪽으로 끌어당기곤 했다. 마치 개들은 주인에게 악마의 눈을 가지는 차라리 앞을 전혀 못 보는 편이 더 낫죠?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을 수 있어 더 행복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스크루지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날씨는 춥고 쓸쓸했으며 밖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녹이려고 길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길가의 시계가 겨우 막 3시를 쳤지만 날은 벌써 아주 어두워져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을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웠다. 길가의 맞은편에 있는 집들은 환영처럼 보였다. 스크루지의 사무실 문은 서기를 지켜볼 수 있게 열려져 있었다.
그 서기는 좁고도 불편한 사무실에서 편지를 베껴 쓰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불을 아주 약하게 피우고 있었지만 서기의 사무실에서는 불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석탄 상자는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서 소녀는 석탄을 더 가져다 넣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옷을 껴입고 최대한 따뜻해지려고 애를 썼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해피 뉴 이어 하는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스크루지의 조카 목소리였다. 그가 사무실로 너무 급하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스크루지는 깜짝 놀랐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야. 그의 조카는 급하게 걸어오느라 몸이 달아올라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먹지 않은 소리라니요, 아저씨.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도대체 내게 기뻐할 권리가 있기나 한 거냐 말이다. 가난에 빠진 녀석이. 자, 그럼 조카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아저씨한테 기분 상해 계실 권리는 어디 있나요? 도대체 사교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저씨는 부자시잖아요. 적당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자 스크루지는 무슨 대먹지 않은 소리야 하고 다시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아저씨. 조카가 말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니? 스크루지가 성내며 말했다. 이따위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따위는 집어치워.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돈을 써대려고 애쓰는 시기일 뿐이야. 나이는 한 살 더 먹지.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장부를 하긴 해봐도 빚이나 져 있을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짓거리는 모든 바보들은 그들의 크리스마스 푸딩에다 넣어 끓여버릴 텐데. 그래야 말고. 아저씨! 조카가 소리쳤다. 이놈아! 아저씨가 대꾸했다. 너는 네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렴. 난 내 방식대로 축하할 테니. 축하한다고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날 좀 내버려둬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네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게다. 언제 그런 적이나 있었니? 제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전 크리스마스가 좋고 친절하며 너그럽고 인자하고 행복해지는 때라고 생각해요. 남녀가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삶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돈 한 푼 들어온 적은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제게 유익함을 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점을 하느님께 감사드리죠. 스크루지는 서기가 이 점에 동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한 번 더 소리를 내봐라.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될 테니. 그러고 나서 스크루지는 조카 쪽을 향하며 말했다. 아주 대단한 연설가시군. 네가 왜 정계로 안 나가는지 모르겠구나. 아저씨, 화내지 마시고 내일 저희 집에 오세요. 저녁 함께 해요. 아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니 왜요? 잘 가거라. 스크루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단지 정답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잘 가.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저씨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니 저는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시도도 해본 건데 그럼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잘 가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 스크루지가 말했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방을 떠났다. 그는 발을 멈추고 서기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다. 비록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스크루지보다 따뜻했던 서기는 스크루지의 조카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또 한 놈이 더 있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주급 15실링을 가지고 처자를 거느리는 서기 주제에 메리 크리스마스 운운하다니. 참. 스크루지가 조카를 위해 방문을 열어두었을 때 두 커다란 신사분이 들어왔다. 그들은 장부와 서류를 손에 들고 스크루지에게 인사했다. 스크루지와 말리 상점이죠? 두 신사 가운데 한 사람이 명부를 보면서 말했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스크루지십니까? 말리 씨입니까? 말리는 죽은 지 7년이나 됐소. 스크루지가 말했다. 7년 전 바로 오늘 밤에 죽었소이다. 죄송합니다, 스크루지 씨.
저희는 크리스마스에도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 수용소가 있지 않소? 스크루지가 반문했다. 물론 있지요. 한 신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별로 유쾌한 곳이 못 되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해 중 이 시기에 뭔가 특별한 걸 누리길 바랍니다. 됐소? 스크루지가 말했다. 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기념하는데 보태줄 돈도 없어. 난 바쁘니 가시오. 잘 가시오. 신사들은 스크루지로부터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고 떠났다. 안개가 더 자욱해졌고 날은 더 어둡고 추워졌다. 몇몇 인부들이 자신들이 수리하던 가스 파이프 근처에 불을 지폈다. 다른 사람들은 불 주위에 둥그렇게 서 있었다. 그들은 불이 주는 온기로 행복해했다. 한 소년이 스크루지의 사무실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루지가 문을 향하여 책 한 권을 던지자 그 소년은 도망가 버렸다. 마침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서기는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은 쉬고 싶을 때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왜 휴일에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군. 서기는 1년에 겨우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건 좋은 구실이 안 돼.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그래도 넌 꼭 하루를 쉬어야겠지.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나와야 해. 서기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스크루지가 떠나고 서기도 재빨리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축하 가족 파티에 가려고 집으로 뛰어갔다. 스크루지는 평상시 들르던 쓸쓸한 술집에 가서 늘 먹던 쓸쓸한 저녁 식사를 했다. 거기서 그는 신문과 예금 통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는 집에 갔다. 그의 방들은 그의 친구 말리가 죽기 전부터 살던 곳이었다. 그 방들은 낡고 우중충하며 쓸쓸하게 사무실 건물 구석에 박혀 있었다. 아주 어두침침했지만 스크루지는 방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문에는 노커가 달려 있었다. 아주 크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노커였다. 스크루지는 상상력이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자물쇠에 열쇠를 집어넣자 그는 노커에서 말리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생전에 말리가 쳐다보던 것처럼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부릅뜬 채 요지부동인 눈은 소름 끼치는 인상을 주었다. 스크루지가 노려보자 그 얼굴은 다시 노커로 변했다. 그는 기이하게 여겼지만 내심 조금 두려웠다. 그는 열쇠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문 뒤를 바라보았다. 마치 문에서 말리의 머리통이 보일 듯 싶어서였다. 하지만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자 그는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말했다. 빌어먹을. 문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집안 전체에 울렸다. 그는 그 소리에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넓고 어두운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그는 다른 방들도 괜찮은지 들어가 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이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오늘만은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마음이 놓이자 그는 잠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었다. 그는 난로 옆에 앉아서 수프를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추운 밤에는 턱없이 모자란 불씨라 그는 불에 바싹 다가 앉았다. 그가 불씨를 쳐다보자 다시 말리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방을 돌아다니며 스크루지가 말했다. 다시 앉았을 때 그는 갑자기 오래된 종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다. 그 종이 울리자마자 곧 집안에 있는 다른 모든 종들도 같이 울렸다. 종소리는 아마도 1분쯤 울렸는데 스크루지에게는 그 소리가 1시간이나 되는 듯 느껴졌다. 종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그러고 나자 저 아래에서부터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쇠사슬을 땅바닥에 끌면서 내는 소리 같았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유령들이 쇠사슬을 끌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곧 그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곧장 그의 방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스크루지가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스크루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 소리는 멈추지도 않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다. 그는 스크루지가 노커에서 봤던 것과 같은 얼굴이었다. 사실 말리는 늘 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 중간쯤에는 긴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다. 그 쇠사슬은 돈괴짝, 열쇠, 자물쇠, 장부, 증서와 돈가방 등 모두 쇠로 만들어진 것들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스크루지는 말리의 몸을 관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말리의 코트 뒷부분에 있는 단추도 볼 수 있었다. 말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지만 스크루지는 여전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웬일인가? 스크루지가 평상시에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많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말리의 목소리였다. 넌 누구냐? 스크루지가 물었다. 누구였었느냐고 물어보게. 그럼 너 누구였었느냐? 스크루지가 언성을 높여 말했다. 자네는 유령치고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군. 난 생전에 자네와 함께 일했던 제이콥 말리라네. 자네 앉을 수 있겠나? 스크루지가 물었다. 앉을 수 있지. 그럼 앉게. 유령은 자주 앉았었던 것처럼 난로의 맞은편에, 난로의 반대편에 걸터 앉았다. 자네는 날 못 믿는군. 유령이 말했다. 못 믿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눈에 보이는데도 뭘 의심하려는 건가? 사소한 것도 이상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말일세. 어떤 음식은 내게 헛것이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 스크루지는 무서웠기 때문에 말을 했다. 유령은 조금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마치 약한 바람이라도 불듯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자네의 이 이쑤시개 보이나?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는 유령이 자기를 그만 노려보기를 바랐다. 보이지. 유령이 대답했다. 자네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래도 보이는 걸. 유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스크루지가 말을 이었다. 내 남은 평생 유령들 꿈만 꾸게 되는 건가? 이 말을 듣고 유령은 굉음을 내며 쇠사슬을 흔들어댔다. 스크루지는 그의 의자를 꽉 붙잡았다. 스크루지는 너무나 놀랐다. 그러고 나서 유령은 머리를 싸고 있던 붕대를 풀었다. 그러자 입도 열렸다.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려주게. 그가 소리쳤다. 무서운 유령아, 왜 날 괴롭히는 거냐? 속세의 인간에 불과한 자여. 유령이 말했다.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다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믿어야 하고 말고. 그런데 왜 유령들이 이 세상을 걸어다니고 나에게 오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또 돌아다녀야 해. 그 영혼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누리고 행복해지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리지. 또다시 유령은 굉음을 내며 쇠사슬을 흔들어댔다. 자네는 쇠사슬을 차고 있군. 스크루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내가 생전에 만든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라네. 유령이 대답했다. 내가 한 고리씩 만들어서 몸에 차고 다니기로 선택했다네. 자네도 딱 나만큼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있군. 스크루지는 몸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쇠사슬이 보이지 않았다. 제발 내게 위로 좀 해주게. 좀 더 말을 해주게. 그가 부탁했다. 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유령이 대답했다.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나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주는 거지. 주는 것이지. 나도 자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해주고 싶네. 그런데 난 쉴 수가 없네.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생전에 내 영혼이 우리의 사무실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이제는 기나긴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일세. 스크루지는 무슨 생각을 할 때면 의뢰 주머니에 손을 넣곤 했다. 지금 그가 그랬다. 그러나 여전히 두 무릎을 꿇은 채였다. 자네는 천천히 여행을 해온 모양이로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천천히?
요령이 대꾸했다. 죽은 지 7년이 지났는데. 스크루지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내내 여행을 하고 다녔나? 그동안 내내 했네. 요령이 말했다. 휴식도 없고 평온도 없이 오직 내 삶에 대한 비애만이 남아있다네. 자네는 빠른 속력으로 여행하는가? 스크루지가 물었다. 나는 바람을 타고 여행하지. 유령이 대답했다. 7년이나 됐으니 참 많은 곳을 둘러보았겠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자 유령은 또다시 굉음을 내며 쇠사슬을 흔들어댔다. 한 해 중에서도 이맘때가. 유령이 말했다. 난 가장 괴로워. 내가 왜 두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았는지 나 자신에게 묻는다네. 어째서 난 가난한 집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스크루지는 매우 비참해졌다. 내 말을 들어보게. 요령이 말했다. 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러겠네.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지만 내게 험하게 굴지는 말게. 오늘 밤 내가 여기 온 것은 자네에게 아직 자신을 구할 기회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온 것이네. 자네는 새 유령의 방문을 받을 걸세. 그게 자네가 말한 기회와 희망인가, 제이콥?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네. 나라면 오히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 유령들의 방문 없이는 나에게 생긴 일을 자네도 피하길 바랄 수 없다네. 첫 번째 유령은 내일 새벽 1시에 올 걸세. 더 빨리 끝나도록 한꺼번에 올 수는 없는가? 스크루지가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두 번째 유령은 모레 밤 같은 시간에 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은 글피 자정에 찾아올 걸세. 다시는 날 볼 수 없을 것이네. 하지만 내가 한 말을 명심하게. 그러고 나서 유령은 일어서서 다시 머리에 붕대를 감았다. 그는 창가를 향해 몸을 뒤로하고 걸어갔다. 그가 걸어가자 창문이 천천히 열렸다. 스크루지는 따라가다가 창가에서 멈춰섰다. 유령은 창문을 빠져나갔다. 스크루지는 거기 서 있었다. 공중에는 쇠사슬을 찬 구슬프고 비참한 소리를 내는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말리의 유령도 곧 그들과 합류했다. 스크루지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알아봤다. 금세 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시 밤은 평상시와 똑같아졌다. 스크루지는 창문을 닫았다. 유령이 들어왔던 문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너무 피곤해져서 옷도 안 벗고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이 들었다. 스크루지가 잠을 깼을 때는 주위가 어두웠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근처 교회에서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시계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랍게도 종소리가 6번, 7번, 8번 치더니 12번까지 종을 쳤다. 그리고 멈추었다. 12시다. 그가 알기로는 그는 새벽 2시 너머에 잠자리에 들었다. 시계가 틀린 것일 것이다. 12시라니. 그는 자기 시계를 쳐다봤다. 역시 12시였다. 이럴 수는 없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가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밤까지 계속 잤다니. 하지만 태양에 무슨 일이 생겼고 지금은 낮 12시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침대에서 나와 창가 쪽으로 길을 더듬으며 갔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침대로 돌아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그래도 아무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말리의 유령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었다.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45분가량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1시에 첫 번째 방문객이 있을 거라는 유령의 경고가 떠올랐다. 그는 1시 이후까지 자지 않고 있기로 결심했다. 15분은 천천히 흘렀다. 이따금씩 졸다가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벼랑간 중소리가 들려왔다. 땡, 땡. 15분이 지났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땡, 땡. 30분이 지났네. 스크루지가 말했다. 땡, 땡. 15분 전이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땡, 땡.
1시다. 스크루지가 애썼다. 시계가 1시를 쳤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에 눈부신 빛이 생겼다. 그런 후 침대 커튼이 어떤 손에 의해 젖혀졌다. 스크루지는 이제 저 세상에서 온 손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기묘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작으면서도 노인 같았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얼굴은 어려 보였다. 팔은 길고 튼튼한 반면 다리는 아름다웠다. 그는 새하얀 옷을 걸치고 손에는 녹색의 서양 호랑가시 나무가지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유령의 머리 위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스크루지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빛 덕분이었다. 이따금 스크루지는 그 유령의 부분만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다리가 20개나 되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유령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령님, 당신이 오신다던 그 유령이신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목소리는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듯 조용했다. 유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는 분이시죠? 스크루지가 물었다. 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오래전 과거 말인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아니, 너의 과거 말이야. 그러자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왜 왔는지 물었다. 네가 잘 되라고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감사하다고는 말했지만 밤에 편히 잠이나 자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령은 그의 억센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리 와, 우린 가야 하네. 스크루지는 변명이라도 둘러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일어서자 유령이 그를 창가로 데려갔다. 저는 인간입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니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아. 유령이 말했다. 내가 손을 네 가슴에 얹는다면 말이야. 유령이 스크루지의 가슴에 손을 얹자 갑자기 그들은 벽을 뚫고 나갔다. 그들은 길 양쪽이 들판인 널따란 시골길 위에 서 있었다. 도시나 어둠은 사라졌다. 지금은 땅 위에 눈이 쌓여 있는 맑게 갠 어느 추운 겨울 대낮이었다. 믿을 수 없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여기는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네. 유령은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스크루지는 이곳에서 살 때의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 길을 기억하느냐? 유령이 물었다. 기억하고 말고요. 스크루지가 울부짖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걸요. 하지만 넌 오랫동안 이곳을 잊고 있었지. 유령이 말했다. 어서 가자. 그들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스크루지는 문이며 나무며 모든 기억이 났다. 머지않아 교회와 강물이 있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말을 탄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모두들 행복에 넘쳤다. 이것들은 전에 일어났던 일의 그림자에 불과해. 유령이 말했다. 저들은 우리를 볼 수 없네. 스크루지는 그가 기억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아이들 곁을 지날 때 스크루지는 왜 슬프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낀 걸까? 아이들이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칠 때 스크루지는 왜 행복했던 것일까? 스크루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이었을까? 크리스마스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됐단 말인가? 학교 안에는 아직도 한 명이 남아있네. 유령이 말했다. 친구도 없는 외로운 아이지. 스크루지는 자기가 아는 얘기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 길을 지나 잠시 후 오래된 붉은색 집에 다다랐다. 그것은 학교였다. 건물은 컸지만 창문들은 깨져 있고 교실에는 가구들이 거의 없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현관을 지나서 건물 뒤편에 있는 교실로 걸어갔다. 교실 문이 열렸고 그들은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는 기다란 교실을 바라보았다. 외로운 아이 하나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거기 앉더니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유령이 스크루지의 팔을 잡고는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이 교실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린 이야기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불쌍한 녀석. 그는 불현듯 말했다. 혹여.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왜 그러나? 요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무것도. 어젯밤에 한 아이가 우리 문에 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는데 그 애에게 돈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유령은 생각에 잠겨 미소 짓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자꾸나.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는 이제 좀 더 자라있었고 방은 더욱더 밝고 지저분해졌다. 어린 스크루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책을 읽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린 소녀가 뛰어들어오며 그의 목에 팔을 감싸고 수없이 입을 맞췄다. 그녀는 그를 우리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를 집에 데려가려고 왔어. 오빠. 집이라고? 귀여운 패나? 소년이 물었다. 여자아이는 행복해하며 말했다. 집에 아주 가는 거야. 아빠도 전보다 훨씬 더 상냥해지셨어. 이제 우리 집은 최고야. 요전날 밤에도 아빠가 나한테 참 잘해주셔서 오빠가 집에 와도 되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지. 아빠가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 나보고 데려오라고 여기 보내신 거야. 다신 오빠가 여기 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 우리 크리스마스 동안 우리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돼. 너도 많이 컸구나, 귀여운 팬. 소년이 말했다. 그녀는 오빠를 문 쪽으로 잡아 끌었다. 오빠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따랐다. 그들이 현관에 다다르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스크루지 군의 짐을 내오거라. 교장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고 계셨다. 그러자 스크루지와 동생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네 동생은 몸이 좋지 않았었지. 요령이 말했다. 그래도 매우 상냥한 아이였어. 그랬었죠. 스크루지가 말했다. 맞아요. 그녀는 죽었지. 요령이 말했다. 헌데 그녀에겐 아이가 있었을걸? 하나 있었죠.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맞아. 요령이 말했다. 자네 조카지. 스크루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그가 네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마을을 걷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였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거리에 불이 켜졌다. 요령은 한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가 스크루지에게 여기를 알겠느냐고 물었다. 알고 말고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제가 처음 일했던 곳인데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한 노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스크루지가 흥분하며 말했다. 와, 패지그 영감을 다시 볼 줄이야. 패지그 영감은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쳐다봤다. 7시였다. 그는 웃고 나더니 우렁차고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봐, 에베네저 스크루지, 딕 윌킨스.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딕 윌킨스가 따라왔다. 딕 윌킨스예요. 스크루지가 요령에게 말했다. 맞아요. 그 녀석이에요. 나를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봐 얘들아. 패지그가 말했다. 오늘 밤엔 그만 일하거라. 내일이 크리스마스란다. 그만 일하고 파티나 하자꾸나. 스크루지와 딕 윌킨스는 파티 준비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이며 의자, 서류 뭉치들을 치워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악사가 들어왔다. 패지그 부인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들어오고 패딸들도 사랑스럽게 웃음 지으며 등장했다. 또 그 딸들을 사모하는 6명의 청년들도 들어왔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들어왔다. 가정부, 빵 굽는 사람, 요리사며 우유 배달부도 들어왔다. 그 방 안은 가득 찼고 모두들 춤추고 마시고 먹으며 즐기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패지그 부부가 그곳에선 가장 많이 그리고 훌륭하게 춤을 추었다. 하지만 모인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시에 파티가 끝났다. 패지그 부부는 문가에 있어서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동안 내내 스크루지는 미친 사람 마냥 파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금 본 모든 광경을 기억해내고 즐거워했다. 마치 파티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런데 불현듯 유령 생각이 났다.
유령은 머리에서 밝은 빛을 내며 스크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파티는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지. 유령이 말했다. 별것도 아닌데. 스크루지도 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그와 딕 일킨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들은 패주이기 씨가 너무나 친절하고 관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령이 말했다. 그래, 별것도 아니지. 패주이기 씨는 겨우 3, 4파운드만 썼을 뿐인데 그게 많은가? 그렇지 않죠.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 말하던 것처럼 말했다. 패지그 씨는 우리를 즐겁거나 괴롭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일을 편하거나 고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엄청나게 값비싼 듯 했어요. 그는 유령의 시선을 느끼자 말을 멈췄다. 무슨 일이냐? 유령이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 유령이 또 물었다. 아니에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니, 지금 우리 사무실 서기에게 몇 마디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해서요. 그게 다입니다. 이제 스크루지와 유령은 사무실을 나와 다시 거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유령이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 이제 스크루지는 좀 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젊었다. 그는 늙어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은 근심스러워 보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이제 당신은 나보다 돈에 더 신경 쓰잖아요.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죠. 그렇지만 가난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 당신에게 난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스크루지가 물었다. 당신에 대해 내가 좋아하던 점들이 모두 변했어요. 이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돈뿐이죠. 아주 오래전 우리가 모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렇지만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당신은 이제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난 어렸었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전에 우리는 하나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둘이 되어버렸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수없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가 결혼하자고 했던 언약을 당신이 깨뜨려도 허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의 예전 모습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삶에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녀는 떠나갔다. 유령님, 스크루지가 말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집에 데려다 줘요. 왜 절 힘들게 하는 걸 좋아하죠? 한 가지 기억만 더 보자꾸나. 유령이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안 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그러나 유령은 그에게 다음 일어난 일을 보게 했다. 그들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다지 크거나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방이었다.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 스크루지가 봤던 여자와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스크루지도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그가 방금 전에 보았던 소녀는 이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딸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즐겁게 떠들어대는 소리로 보아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다. 모녀도 웃고 있었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건 개의치 않았다. 벼랑간 누군가 대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주려고 아이들과 엄마가 달려나갔다. 애들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들고 들어왔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다. 이윽고 아이들 모두 피곤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자 비로소 집이 조용해졌다. 스크루지는 난로가 곁에 있는 엄마와
딸 옆에 앉는 것을 쳐다봤다. 스크루지는 매우 슬퍼졌다. 그는 자기에게도 저렇게 예쁜 딸이 있었으면 매우 행복했을 거라는 걸 알았다. 벨, 남편이 부인을 향하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의 옛 친구를 봤어. 누구요? 맞춰봐. 어떻게 맞춰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스크루지 씨인가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 스크루지 씨야. 오늘 그의 사무실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그를 보게 되었지. 그 사람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무실에는 스크루지 씨 혼자 앉아 있더군. 그 사람에게 친구라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 유령님,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곳에서 저 좀 멀리 데려가 주세요. 그는 울고 싶었다. 너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만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유령이 말했다. 다른 데로 데려가 줘요.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어요. 그는 유령을 돌아보며 덤벼들기 시작했다. 날 내버려둬요. 다시 데려다줘요. 다시 내게 돌아오지 마요. 그가 소리질렀다. 유령이 대항하지 않았으니 그건 진짜 싸움도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빛이 매우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유령이 썼던 모자를 빼앗아 재빨리 그것을 유령의 머리에다 눌러 씌웠다. 스크루지는 온 힘을 다해 모자를 밀어댔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많이 지쳐 있었고 갑자기 그가 자신의 방에 돌아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 더 모자를 눌렀다. 그러나 너무 지쳐 있어서 계속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바로 잠들어 버렸다. 갑자기 스크루지는 잠에서 깼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곧 그는 새벽 1시가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1시 직전에 깨어나서 기뻤지만 다음 유령이 이번에는 어느 쪽 커튼을 열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커튼을 모두 열고 침대에 다시 들어놓았다. 스크루지는 유령 때문에 자신이 놀라고 싶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상 1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너무 걱정되었다. 그는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록 기다렸다. 그동안 내내 그는 매우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느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수많은 요령들보다도 더 무서웠다. 마침내 그는 빛이 옆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가 문에 손을 얹는 순간 이상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스크루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스크루지 자신의 방이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매우 달라 보였다. 방 안 곳곳에 녹색의 서양 호랑가시 나무잎과 붉은 베리 열매들이 널려 있어서 마치 숲속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고기, 거의 닭, 밤, 사과, 오렌지, 파이, 굴과 와인 등 온갖 종류의 먹을거리가 있었다. 스크루지와 말리가 그 집에 사는 동안 방이 오늘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 유령이 불빛을 들고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들어와. 그가 외쳤다. 들어오라고. 스크루지가 천천히 들어갔다. 그는 유령의 눈이 비록 상냥해 보였지만 쳐다보고 싶지는 않았다. 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유령이 말했다. 나를 봐라. 스크루지가 쳐다보았다. 유령은 모피로 단을 두른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이 맨발인 것도 볼 수 있었다. 유령은 짙은 갈색의 긴 곱슬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매우 친절하고 행복하며 쾌활한 유령 같아 보였다. 나 같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유령이 물었다. 없죠.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내 형제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 유령이 물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형제분들이 많으신가요, 유령님? 1800명도 넘는다네.
유령이 말했다. 먹여 살리기엔 엄청나게 큰 가족이로군. 스크루지가 생각했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일어났다. 스크루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젯밤에도 밖에 나가야 했었으며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어요. 오늘 밤에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다면 배우겠습니다. 내 옷을 잡게. 스크루지는 유령이 말한 대로 했다. 불현듯 방 안에 있던 음식이며 음료가 모두 사라졌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이제 거리에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온통 눈밭이었다. 아이들은 눈 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눈이 너무 하얘서 집들이 더욱 검게 보였다. 회색빛 하늘에 안개가 자욱했고 날씨는 여전히 매우 추웠다. 그러나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 올랐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리도 지르고 눈동이도 던지면서 깔깔댔다. 몇몇 가게들은 아직도 문이 열려 있었고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들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사려고 바쁘게 움직였다. 곧 교회 종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과 가게에서 나와 교회로 걸어갔다. 그들은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는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유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흥미를 보이는 듯했다. 그들은 요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크리스마스 저녁거리를 들고 빵가게로 가야만 했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도록 인도했다. 잠시 후 그들은 더 조용하고 가난한 곳으로 갔다. 유령이 상냥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썼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를 곧장 스크루지 사무실에 서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서기는 밥 크레치라 불렸다. 유령은 그 집 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 집과 그 집 가족들의 축복을 빌었다. 그러고 나서 스크루지와 유령은 안으로 들어가 크레치 부인을 보았다. 그녀는 낡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그녀의 둘째 딸 벨린다 크레치는 엄마를 도와 식탁보를 깔고 있었다. 아들 중 하나인 피터 크레켓은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갑자기 더 어린 크레치 남매가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빵집에서 거의 굽는 소리가 난다고 소리질렀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점심 생각에 흥분해서는 춤을 추어댔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크레치 부인이 물었다. 그리고 꼬마 팀은 어디 있지? 또 마사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늦지는 않았었는데. 마사 여기 와요 엄마. 한 소녀가 이렇게 말하며 나타났다. 마사가 왔어요 엄마. 두 어린 크레치 외쳤다. 우리 점심에 맛있는 거위 먹을 거다 마사. 잘 왔다 우리 딸. 그런데 늦었구나. 크레치 부인이 딸에게 입맞추며 말했다. 그러고는 마사의 코트와 모자를 벗겨주었다.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사가 대답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여기 있다는 거지.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이리 와 난로 옆에 앉거라가. 안 돼, 안 돼. 아빠가 오셔. 두 어린 크레치 소리쳤다. 마사 숨어. 그래서 마사가 몸을 숨겼다. 그들의 아버지인 밥 크레치시 들어왔다. 그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날이라 역시 최대한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어깨에 꼬마 팀을 태우고 있었다. 불쌍한 꼬마 팀. 팀은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 쇠틀로 부축해야 했다. 그리고 나무로 된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다. 마사는 어딨지? 밥 크레치시 둘러보며 물었다. 안 와요?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안 온다고? 밥 크레치시 말했다. 행복했던 그의 얼굴이 슬퍼졌다.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안 온다니? 마사는 장난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뛰어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두 어린 크레치는 꼬마 팀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 요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교회에서 꼬마 팀이 잘했어요? 크레치 부인이 물었다. 아주 정말 아주 훌륭했지. 밥 크레치시 말했다. 그러자 꼬마 팀의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 안으로 돌아와서는 난로 옆에 있는 자기 의자로 가서 앉았다.
밥 크레칫은 레몬과 술을 넣어 마실 것을 만들고는 따뜻해지도록 난로 옆에 두었다. 두 어린 크레칫은 빵가게에 거위 고기를 가지러 갔다. 그 집안은 거위 고기를 처음 보기라도 하는 듯 흥분으로 야단법석이었다. 실은 그것은 거의 사실이었다. 거위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 모두가 식사 준비를 도왔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들은 음식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크레치 부인이 거위를 자르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 자르자 꼬마 팀이 최대한 큰 소리로 만세 하고 외쳤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훌륭한 거위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맛이며 크기며 싼 가격은 그들이 가장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감자와 다른 것들로 모두에게 충분한 먹을거리가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벨린다가 그릇을 치웠다. 크레치 부인은 크리스마스 푸딩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다. 그녀는 푸딩이 걱정이 되었다. 만약 충분히 익지 않았다면, 냄비에서 꺼낼 때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그걸 훔쳐가기라도 했다면. 그러나 모든 것은 괜찮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훌륭해 보여 하고 밥 크레칫이 말했다. 사실은 모두가 푸딩에 관해 좋은 말을 했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큰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크레칫 집안의 어느 누구든 그런 말을 했다면 끔찍히 미안해했을 거다. 그들은 이 모든 크리스마스 음식을 사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치워지자 그들은 난로 옆에 앉았다. 식구들은 유리컵 2개와 이 빠진 컵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밥 크레딧이 만든 따뜻한 음료수를 나눠 마셨다. 그러고는 식구들 각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끝으로 꼬마 팀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와 가까운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밥은 꼬마 팀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밥은 마치 꼬마 팀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스크루지는 생전 처음으로 그가 누군가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유령에게 꼬마 팀이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빈자리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유령이 대답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나무지팡이도 하나 말일세. 만약 이 형상이 미래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꼬마 팀은 죽을 것이야. 안 돼요, 안 돼. 오, 안 돼요. 친절하신 유령님, 그가 오래 살 거라고 말해주세요. 만약 그가 죽을 거라면 죽게 놔둬. 유령이 말했다. 적어도 인구수는 줄어들 테니. 스크루지는 방금 유령이 한 말이 그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임을 알고 네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어찌 정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난한 자의 아들의 목숨이 너 같은 사람의 목숨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실 게다. 스크루지는 너무나 가책을 느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자 그는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밥이 말했다. 스크루지 씨를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 그분 덕분에 이 크리스마스 잔치가 마련되었으니까. 그분이 마련해 주었다니?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텐데. 여보, 밥이 속삭였다. 아이들이 있잖소. 크리스마스 날인데. 뭐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스크루지 씨처럼 그렇게 돈만 좋아하고 모질고 이기적이며 무정한 사람을 위해 크리스마스 날에 축배를 들자고요. 당신도 그 사람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로봇. 밥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날이잖소. 당신을 위해 그 사람께 축배를 들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니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만 말할게요. 그 사람이 장수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틀림없이 그도 꽤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러자 아이들도 스크루지를 위해 건배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중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꼬마 팀은 스크루지에게 축배 올리기를 가장 꺼려했다.
그는 스크루지를 고약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축배를 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스크루지의 이름을 잊고 다시 행복해지는 데는 5분이 걸렸다. 연이어 꼬마 팀이 노래를 불렀다. 이 가족에게는 멋진 새 옷 같은 것은 없었다. 그들의 신발도 아주 낡아 있었다. 그들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항상 행복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천천히 그들의 모습이 사라져갔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그들 모두를, 특히 꼬마 팀을 자신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쳐다봤다.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길가를 따라 걸어갔다. 집집마다 불이 피어올랐다. 어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삼촌과 아주머니, 사촌들을 맞으러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또 파티를 하러 집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유령은 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갑자기 유령과 스크루지는 어둡고 추운 시골 밖으로 나와 있었다. 여긴 어디죠? 스크루지가 물었다. 광부들이 사는 곳이야. 그들은 땅 아래에 깊숙한 곳에서 일하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 보게. 금세 그들은 창가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을 향해서 갔다. 방 안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흥겨워하며 불 주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는 아주 늙은 영감과 부인이 자식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 또 그 자식의 자손들도 있었다. 아주 늙어 보이는 그 영감이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러나 스크루지와 유령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갑자기 육지를 떠나 바다 위를 지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스크루지는 무서웠다. 그 바위들 위에는 등대가 하나 있었다. 등대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복하고 있었다. 또다시 유령은 거칠고 비바람치는 바다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어느 배에 도착해서 키를 잡고 있는 남자 옆에 서 있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모두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에게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도 우울한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놀라운 건 그 웃음소리가 그의 조카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어느새 유령과 스크루지는 밝고 물기 없는 방에 들어와 있었고 스크루지는 그의 조카를 볼 수 있었다. 하! 스크루지의 조카가 웃었다. 그가 너무 재밌게 웃어서 그의 부인도 웃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의 친구들마저 같이 웃어댔다. 이거 스크루지 아저씨가 크리스마스를 보고 대먹지도 않은 소리래. 스크루지의 조카가 외쳤다. 게다가 아저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셔? 정말 끔찍하시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 조카의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놀랍다는 표정에 눈은 언제나 반짝였다. 아저씨는 참 재미있는 노인네거든. 아저씨는 참 재미있는 노인네거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아저씨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분이 될 수 있는데 당신께서 잘못 알고 계신 일로 고통받고 계셔. 그러니 내가 아저씨를 나쁘게 말할 것도 없지. 아저씨는 틀림없이 큰 부자시죠, 프레드. 조카의 부인이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항상 그가 부자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것이 어떻단 말이야, 여보.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아저씨의 재산은 아저씨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것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돈을 베풀어 주실 생각으로 즐거워하시는 일도 없으시잖아. 그런 아저씨에게는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조카의 부인이 말했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오, 난 별 볼 일 있는데?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난 아저씨가 가여워. 아무리 노력해도 아저씨께는 화가 나지 않아. 결국 고통받는 건 아저씨 자신뿐인데. 아저씨가 우리를 싫어하기로 맘먹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안 드셔도 그 결과는 어떻겠어.
그리 대단한 식사를 놓치는 건 아니야. 실은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를 놓치시는 거죠. 조카의 부인이 가로막고 나섰다. 방금 막 훌륭한 저녁 식사를 먹은 터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를 싫어하기로 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즐겁게 지낼 날을 놓치고 계시다고 말이야. 분명 혼자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는 아저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저씨가 불쌍해서 난 크리스마스 날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없이 같이 저녁 먹자고 청해보려고 해. 아저씨가 크리스마스를 어찌 생각하시든 해마다 내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안부를 드린다면 아저씨도 더 좋게 생각하시게 될 거야. 혹시라도 효과가 있어 서기에게 돈이라도 좀 더 주시기로 하는 게 다일지라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 그리고 어제는 내가 아저씨를 적잖이 흔들리게 한 것 같아. 스크루지가 흔들렸다는 생각에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계속해서 그들은 웃고 마셔댔다. 음악이 흐르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스크루지에게 또 다른 크리스마스 노래를 회상시키는 노래들도 있었다. 그는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이 음악을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다. 음악이 끝난 후 그들은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추측하기 게임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잊고는 추측한 것을 소리쳐 말했는데 거의 대부분 알아맞혔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아주 행복해하는 걸 보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저 손님들이 다 갈 때까지 여기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유령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게임이에요. 30분만 더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것은 yes, no 게임이었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야 했다. 조카는 예, yes 또는 no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다. 곧 그들은 살아있으며 기분 나쁜 동물을 그가 생각해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동물은 가끔 말도 하고 런던에 거주한다. 그것은 길거리를 걸어다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시장에서도 도살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세장에 사는 것도 아니었다. 말, 암소, 황소, 호랑이, 개, 대, 고양이나 곰도 아니었다. 스크루지의 조카는 모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어댔다. 갑자기 그의 누이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난 뭔지 알겠어. 그게 뭐지? 오빠의 아저씨, 스크루지야. 맞았다. 모두가 조카의 누이에게 감탄에 맞지 않았다. 그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셨으니 조카가 말했다. 그를 위해 축배를 들어야겠군. 그럼 스크루지 아저씨를 위하여. 스크루지 아저씨를 위하여. 그분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여튼 스크루지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아저씨는 싫어하시겠지만 난 말해야지. 들어봐. 스크루지 아저씨를 위하여. 스크루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러나 유령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 순간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행복해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의 침대와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 곁에 섰고 유령은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다. 겨우 단 하룻밤이었지만 긴 밤이었다. 스크루지도 하룻밤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또 이상했던 것은 그는 그대로 있는데 유령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이것을 알아채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이들의 파티장을 떠날 때 비로소 이 말을 꺼냈다. 그러고 유령을 보니 유령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었다. 유령님의 수명은 그리 짧습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수명은 아주 짧지. 유령이 대답했다. 오늘 밤에 끝나? 오늘 밤이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오늘 밤 자정에. 들어봐. 이제 자정이 거의 다 됐어. 그 시간 시계 주용이 11시 45분을 울렸다. 제가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했다면 용서하세요. 유령의 옷을 바라보며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 옷 아래로 이상한 것이 보여요. 유령의 옷 아래로 두 어린아이가 나타났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그들은 끔찍하게 보였다. 그들은 너무 마르고 지친 데다 병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여쁜 아이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유령님, 당신의 아이들인가요? 이 말이 스크루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인간의 아이란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왔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은 없느냐고? 스크루지가 했던 말을 쓰며 유령이 말했다. 시계종이 12시를 쳤다. 스크루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유령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시계 종소리가 칠 때 그는 제이콥 말리 유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유령 하나가 그를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유령은 완전히 검은 옷에 쌓여 있었다. 세 번째 유령이 천천히 조용하게 다가왔다. 유령이 가까이 다가오자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스크루지가 유령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손밖에 없었다. 그것을 빼고는 유령은 완전히 검은 옷에 감싸여 있었다. 유령의 큰 키와 기이함 때문에 스크루지는 불안해졌다. 유령이 말을 하지 않으니 스크루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있는 거죠?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습들을 제게 보여주시려는 거죠? 스크루지가 계속 말했다. 마치 머리를 끄덕이듯이 유령의 윗부분이 움직였다. 그것이 스크루지가 받은 대답의 전부였다. 스크루지가 유령과 함께 있는데 꽤나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는 걷기가 힘들었다. 유령이 이것을 보고 스크루지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려는 듯이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그런 행동에 더욱 겁을 먹었다. 미래의 유령님, 전 당신이 다른 어떤 유령보다도 더 무서워요. 하지만 전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저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니 저는 당신과 기꺼이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유령은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인도해 주세요. 이 밤이 다 끝나갑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안내해 주세요, 유령님. 유령이 움직여가자 스크루지가 뒤따라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수많은 상인들 틈에 끼어 도심 지역의 한복판에 있었다. 유령은 한 무리의 상인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멈춰서고 그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귀를 기울였다. 아니야, 엄청 엉뚱한 사내가 말했다.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뿐이야. 언제 죽었지? 내가 알기로는 어젯밤에. 어째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지. 그 사람 돈은 어떻게 하고 갔대? 못 들었는데. 아마 자기 회사에게나 남겼겠지. 어쨌든 내가 아는 건 나한테는 안 남겼다는 거야. 이 말에 사람들이 깔깔댔다. 지독하게 싼 장례식이 되겠군. 뚱뚱한 사내가 계속 말했다. 거기 가겠다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혹 우리가 가겠다고 말해볼까? 점심이라도 준다면야 가도 괜찮겠는걸. 난 밥은 꼭 얻어먹어야 해. 또 한 번 모두 웃어댔다. 뭐 다들 간다면야 아마도 내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 테니까 말이야. 우린 만날 때마다 멈춰서서 인사를 하곤 했었지. 그만, 그럼 이만 잘들 가게. 그런 후 그들은 일터로 돌아갔다. 스크루지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령에게 설명해달라고 쳐다보았다. 유령은 길거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이제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사업가들이었다. 그는 사업상 그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항상 원했었다.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악마에게 새 친구가 생겼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춥지요?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렇죠. 그럼 이만 가봐야 해서요. 잘 가십시오. 이것이 그들 대화의 전부였다. 스크루지는 유령이 이런 대화를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러나 그는 무슨 숨은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그 대화가 제이콥 말리의 죽음과 관계 있을 리는 없었다.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그는 그 대화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아무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대화가 그가 아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게 한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아주 세심하게 보기로 맘먹었다. 그러나 그가 자주 가던 곳에 가서 둘러보아도 그를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직업을 바꿔볼 생각이 있었기에 놀라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새 계획이 실현된 것이기를 바랬다. 유령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여전히 유령은 스크루지를 매우 춥고 떨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스크루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내의 어떤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여기가 가난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고 파는 가게에 갔다. 가게에는 백발의 영감이 앉아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나이든 여인 한 명과 동시에 가게에 들어섰다. 그녀는 커다란 꾸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꾸러미를 든 또 한 여인이 일어섰다. 그리고는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서로를 보자 깜짝 놀랐다. 가게 주인이 가게 뒤에 있는 그의 방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첫 번째 여인이 그녀의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모두에게는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지. 그도 항상 그랬다고. 맞아. 세탁일을 하는 두 번째 여인인 딜버 부인이 말했다. 자,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게. 누가 알겠어. 누가 이렇게 작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상관이나 하겠냐고. 죽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첫 번째 여인이 말했다. 그렇진 않을 거야. 딜버 부인이 말했다. 누군가 그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죽어갔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맞아. 딜버 부인이 말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좀 더 챙겼을 텐데. 조 영감님, 그 꾸러미를 열어보고 내게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난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게 주인인 주호는 먼저 검정 옷을 입은 남자의 꾸러미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꾸러미에는 별로 든 것이 없었다. 단추 몇 개와 연필통 하나가 전부였다. 그래서 주호는 그 남자에게 돈을 얼마 주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주호는 딜버 부인의 꾸러미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침대 시트와 베갯잎 몇 장, 은으로 된 찻숟가락 2벌,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 조는 딜버 부인에게 자신이 주고자 하는 금액을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여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첫 번째 여인의 꾸러미를 보았다. 이것들은 뭐야? 침대 커튼인가? 예,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거기 누워있는데도 정말 그걸 떼어온 거야? 조가 물었다. 왜 안 되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넌 돈을 많이 벌려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넌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거야. 이게 그의 이불이냐? 조가 말했다. 그럼 누구 것이겠어요? 그게 없다고 감기에 걸리진 않을 테죠. 그리고 그 셔츠는 그가 가진 것 중에 최고예요. 제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버려졌을 거예요. 버려지다니 무슨 말이야? 누군가 그걸 입힌 채 묻어버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그걸 벗겨서 싼 셔츠를 입혀주었죠. 그는 똑같아 보이던데요. 스크루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물론 그들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훔쳤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고 나자 첫 번째 여인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하하, 살아있을 때는 모두를 무섭게 해서 쫓아내더니만 지금 죽고 나니 우리에게 보답도 하네. 알겠습니다, 유령님. 스크루지가 말했다. 저 역시 이 불행한 사람같이 될 수 있겠죠. 제 삶도 조금은 이와 같았으니 말이죠. 세상에나 이게 뭐라.
그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장면이 바뀌고 지금 그는 침대 바로 곁에 서 있었다. 커튼도 아무것도 없는 침대였다. 시트 아래로 무언가 누워 있었다. 방 안은 너무나 어두워서 스크루지는 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시트 아래에 있는 것이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누구의 시체인지 알도록 시트를 조금 움직이는 건 쉬울 거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너무 무서웠다. 그는 이 남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유령님, 스크루지가 말했다. 여기는 끔찍한 곳입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자, 갑시다. 유령은 그 시체의 머리를 계속해서 가리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머리를 보겠는데 너무 겁이 나요. 제발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스크루지가 부탁했다. 유령이 장면을 바꾸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는 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문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았다. 그는 젊었으나 얼굴은 피곤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다.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안 좋은 거야. 우린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희망은 있어. 물론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야 희망이 있을 테죠. 어머니가 말했다. 그가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걸. 죽어버렸거든.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처음 그 말을 듣고는 그녀는 속으로 감사히 여겼지만 곧 그런 마음을 먹은 것에 용서를 빌고 가엾이 여겼다. 그럼 이제 우리의 빚은 누구에게 갚아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돈을 갚기 전까지 좀 모아둘 수는 있을 거야. 그 사람처럼 지독한 채권자를 또 만날 일은 없겠지. 오늘 밤엔 우리 편히 잘 수 있겠소.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이 집은 분명히 더 행복해졌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장면도 보여주세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아까 그 어두운 방의 기억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낯익은 거리들로 그를 데려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스크루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밥 크레치의 집으로 들어갔다. 전에 스크루지가 두 번째 유령과 갔었던 그 집이었다. 크레치 부인과 아이들은 난로에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 아주 조용히 있었다. 크레치 부인과 딸들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평상시 같으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요새 들어 아버지는 좀 더 천천히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피터 크레치가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크레치 부인은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도 아주 빨리 걸으셨는데. 그랬었죠. 피터 크레치지 말했다. 그들은 모두 밥 크레치시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 빠르게 걷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팀은 어깨에 태워도 무척 가벼웠었지.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애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단다. 방금 문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는구나. 그녀는 서둘러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가 마실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들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 밥 크레칫은 행복해 보이려 했었다. 그는 그들이 바느질 해놓은 것을 모두 쳐다봤다. 그들이 장례식 때 입을 옷은 일요일 전에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는 밥 크레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귀여운 내 자식. 그가 울부짖었다. 마음이 진정되고 나자 그는 그날 스크루지의 조카가 참 친절히 대해주었다고 말했다. 밥은 조카를 전에 한 번 봤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것이었다. 조카가 밥에게 왜 그리 슬퍼 보이냐고 묻자 밥은 꼬마 팀이 죽었다고 말해줬다. 정말로 안 됐네요, 크레치 씨. 조카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밥은 그 조카가
꼬마 팀을 정말로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그의 가족을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군요. 정말 그래. 그러자 스크루지는 유령이 그와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유령을 바라보았다. 스크루지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유령에게 물었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사업가들이 모인 시내로 다시 데려갔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어디에서도 자신을 볼 수 없었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곳으로 온 걸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걸었다. 스크루지는 미래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유령에게 멈추자고 부탁했다. 유령은 멈춰섰지만 손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제 사무실은 여기예요. 왜 다른 곳을 가리키세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봤다. 여전히 사무실이긴 했지만 그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가구도 달라졌고 그의 의자에도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유령은 여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령에게 돌아간 스크루지는 그를 따라서 묘지에 도착했다. 스크루지는 그가 이름을 알아내야 할 사람이 이 묘지의 땅 아래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묘지는 사방이 집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풀이 무성히 자란 무덤들로 가득했다. 유령은 한 무덤가로 걸어가서는 손으로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떨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제가 더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본 장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그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은 서서 자기 곁의 무덤을 계속 가리켰다. 그리하여 아주 천천히 스크루지는 무덤으로 걸어갔다. 그는 온몸을 떨며 매우 두려워했다. 그가 유령의 손가락을 따라 바라보니 무덤에는 그의 이름 에베너저 스크루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제가 그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입니까? 그가 소리쳤다. 유령의 손가락이 무덤으로부터 스크루지를 가리키더니 다시 무덤을 가리켰다. 안 됩니다, 유령님. 안 돼요, 안 됩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무덤을 가리켰다. 유령님, 그가 유령의 옷자락을 잡고는 소리쳤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절대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게 아무 희망도 없는 거라면 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겁니까? 처음으로 유령의 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너그러우신 유령님, 절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제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당신이 보여주신 상황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유령의 친절한 손이 떨렸다. 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1년 내내 그것을 기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유령님, 세 분 모두 항상 제 안에 있을 겁니다.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석에 적힌 글자를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괴로워하며 그는 유령의 손을 잡았다. 유령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스크루지가 강하게 붙들었다. 그러나 유령은 가까스로 그의 손을 물리쳤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그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하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유령의 형태가 변했다. 그것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대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랬다. 그리고 그 침대 기둥은 그의 것이었다. 방도 그의 방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에게는 삶에서의 상황들을 바꿀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며 살겠다. 그가 침대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세 유령님 모두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오, 제이콥 말리와 크리스마스요. 너무나 고맙네. 진심이라네, 제이콥. 그는 몹시 흥분한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침대 커튼이 보였다. 찢겨지지 않았네. 그대로 있잖아. 나도 여기 있고 내가 본 그림들도 난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동안 그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중이 되지 않았던지라 자꾸만 옷을 잘못 입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행복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거기 여봐라, 여기 보세요. 그는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이제는 몹시 헐떡거리며 그곳에 서 있었다. 스프가 들어있던 냄비로군. 그가 소리쳤다. 저기 제이콥 말리 유령이 지나서 들어왔던 문도 있고 저기 내가 헤매는 유령들을 본 창문이네. 모두 다 그대로야. 모두 다 사실이고 모두 다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하. 수년간 웃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것은 놀라운 웃음이었다. 이것은 많은 웃음 중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들과 얼마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걸. 도통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주 갓난애가 된 것 같아. 걱정 없어. 상관 안 해. 차라리 애가 돼도 좋겠는걸. 여봐라. 이크.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태껏 깨닫지 못했다. 장엄하고도 장엄할지어다. 그는 달려가 창문을 열고는 머리를 내밀었다. 짙은 안개도 없고 옅은 안개조차 없었다. 맑고 빛나며 춥지만 화창한 날씨였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스크루지가 주일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스크루지가 주일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네? 아이가 매우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스크루지가 또 물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이라. 스크루지가 혼잣말로 속삭였다. 크리스마스를 놓치진 않았군. 유령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였어. 유령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물론 할 수 있고 말고. 물론 할 수 있다마다. 그러곤 아이에게 다시 소리쳐 말했다. 여봐라 아이야. 너 다은거리 모퉁이에 닭이랑 칠면조 파는 가게를 아니? 스크루지가 물었다. 물론 알죠. 똑똑한 아이로구나. 영특한 아이야. 혹시 너 그 가게에서 최고로 좋은 칠면조가 팔렸는지 아니? 가장 큰 거 말이야. 뭐요? 저만큼 큰 거 말이에요? 아이가 소리쳤다. 그래 맞아. 속으로는 그 아이가 꽤 괜찮은 아이에다 또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니 참 즐거워진다고 생각하며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래? 가서 좀 사다 주련? 농담이시죠? 아이가 말했다. 아니 정말이란다. 가서 좀 사다 주렴. 이리로 갖다 달라고 말하면 내가 어디로 보낼지 알려줄 테니 가게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1실링을 주마. 5분 이내로 데려오면 2실링을 줄게. 아이는 최대한 빨리 냅다 뛰어갔다. 스크루지는 밥 크레치에게 칠면조를 보내기로 맘먹었다. 크레치 가족에게는 누가 보내는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주소를 쓰고는 칠면조를 들고 올 사람을 기다리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기 서 있자 노커가 눈에 보였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노커를 정성껏 아껴야지. 그가 외쳤다. 전에는 눈에도 안 들어왔지만 정말로 훌륭한 노커야. 아, 칠면조가 왔군.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거대한 칠면조였다. 그는 크레치 집까지 그것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게 사람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 스크루지는 웃으면서 칠면조 값을 내고 택시비도 냈다. 아이에게 돈을 주고는 헐떡거리며 마침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웃고 있었다. 조금 진정이 되자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는 거리로 나갔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같이 둘러봤던 곳과 똑같은 광경이었다. 어디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스크루지가 너무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를 처음 보는 몇몇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크루지는 그의 사무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하러 왔던 사람을 알아봤다. 스크루지는 이제 몹시 가책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여보시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모금이 잘 되었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 스크루지시죠? 네, 제 이름 맞습니다. 듣기 불쾌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신께 용서를 빌어도 될까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스크루지는 노신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런, 신사가 숨이 넘어갈 듯 외쳤다. 스크루지 씨 진심이십니까? 물론이죠. 한 푼도 빼지 않을게요. 그동안 내가 이미 냈어야 했던 많은 돈까지 포함된 겁니다. 스크루지와 악수하며 노신사가 말했다. 이 같은 배려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아무 말씀도 말아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시겠죠?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그럼요. 노신사가 소리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몇십 배는 훨씬 더 감사합니다. 그럼 축복이 있기를. 스크루지가 말했다. 스크루지는 말하며 교회로 갔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이렇게 즐거운 일일 수 있는지 그동안 전혀 몰랐었다. 오후에 그는 조카네 집으로 갔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집에 가서 노크하기 전까지 12번은 더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벼랑간 그는 문을 두드렸다. 집에 주인 계시냐? 스크루지가 하녀에게 말했다.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다. 참 예쁜 아이였다. 그러신데요? 어디 계시냐 얘야? 스크루지가 물었다. 주방에 계시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위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다. 그는 나를 잘 안단다. 내가 알아서 올라가마. 스크루지가 말했다. 천천히 그는 주방문을 열고는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들은 모두 식탁에 놓인 푸짐한 음식을 쳐다보고 있었다. 프레드! 스크루지가 조카를 보며 말했다. 조카의 부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놀랐다. 어머나! 프레드가 소리쳤다. 어머나!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프레드가 소리쳤다. 날쌔! 너의 아저씨 스크루지야. 저녁 먹으러 왔단다. 들어가도 되겠니? 물론 조카는 그를 들어오게 했다. 사실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스크루지는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굉장한 파티를 즐겼다. 굉장한 게임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일찍 사무실로 나갔다. 정말로 일찍 나가 있었다. 그는 거기 가서 늦게 오는 밥 크레치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게 바로 스크루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해냈다. 해내고 말고. 시계가 9시를 알렸다. 밥은 없었다. 15분이 지났다. 밥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8분 하고도 30초나 늦었다. 스크루지는 밥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놓고 앉아 있었다. 밥은 문을 열기 전에 모자를 벗었다. 그는 곧 그의 의자에 앉고 9시부터 거기 와 있었던 것처럼 즉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보게. 평상시에 불유쾌한 목소리로 스크루지가 말했다. 왜 이리 늦었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밥이 말했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다고? 스크루지가 되풀이했다. 늦게 왔지. 여기 들어와 보게. 1년에 단 한 번뿐인걸요. 밥이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신나게 노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젠 내가 말을 하겠네. 여보게. 스크루지가 말했다. 난 더 이상 지각을 용서치 않겠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밥에게 걸어가며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 봉급을 올려주겠네. 밥은 몸을 떨며 조금 뒤로 물러섰다. 그는 스크루지에게 놀라서는 도움이라도 청하기 위해 소리칠까 생각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밥!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진심이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자네에게 바랐던 크리스마스들보다 훨씬 더 나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난 자네의 봉급도 올려주고 자네와 자네 가족도 돕겠네. 오늘 오후에 술 한잔하며 모든 것을 의논하세. 그러나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불 좀 피우게. 가서 자네 사무실에 쓸 석탄 상자 하나 더 사오게. 스크루지는 그의 약속보다 훨씬 더 잘 해냈다. 그가 말했던 바를 다 실천하고 거기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꼬마 팀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었고 꼬마 팀도 죽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좋은 주인, 좋은 사업가가 되었다.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상관치 않았다.
그 역시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그에게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유령과 만나지 않았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항상 스크루지는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꼬마 팀이 말했던 것처럼 하느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